전세로 가느니 차라리 내 땅 밟고 내 마음대로 짓겠다. 땅값만 4억입니다. 땅값만 4억. 땅값 4억에다가 한 2억 정도를 2억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네. 2억 정도면 충분히 1층, 2층, 3층짜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투자로 여러분을 부자의 세계로 이끌 대박 땅꾼 전은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매부리 TV를 통해서 한번 출연하신 바 있는데요.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유, 별도의 자기소개는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이미 다 아시거든요, 그죠? 아, 예. 네. 최근에 이렇게 책도 또 네, 쓰셨습니다. 워낙 많이 쓰시는 분이긴 한데 네. 토지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네. 길버 출판사에서 책도 내셨고요. 이건 또 개정판으로 내셨다고 예, 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집 예. 팔아서 땅을 사라. 오늘 요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네. 팔아서 땅을 사서 수익을 내는 네, 그런 네. 방법이죠. 네. 네, 먼저 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령별로 땅 투자 방법이 좀 다르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다른가요? 투자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자가 보통 이제 어르신들, 네, 어르신 60대 이상? 예, 저 네. 50대 이후나 이제 은퇴하신 분들 위주로 5, 60대가 위주로 됐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가장 이제 활발하게 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령이 이제 많이 젊어지고 네. 있다 보시면 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젊으신 분은 20대부터 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책을 벌써 10권 넘게 썼고 예. 소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그렇지. 때문에 왜냐면 20대 후반 정도 되면은 뭐 망이 모으신 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원래 주식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제거뭐 퇴이든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젊으신 분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20, 30대는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금이 별로 없으십니다. 좀 눈은 좀 높으십니다. 그래서 아. 처음 이제 사실 잘 모르면 당연히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해도 저는 수도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조금 눈을 낮춰가지고 우리나라 땅 넓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 비수도권에는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을 낮추셔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제가 10만 평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메인은 제가 새만금 전라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20대 후반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때가 그 전라도였거든요. 거기서 지금 계속 부풀려서 지금은 제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전략을 20, 30대 분에게 좀 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0, 50대 이분들은 조금 이제 뭐 은퇴하신 분도 있고요. 예, 그죠? 예, 이제 어떻게 조금은 합니까? 이제 조기 은퇴도 많이 하시고 예.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최소한 1억 정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1억이면은 수도권에 이제 입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도권은 이제 요즘 뜨는 지역이 용인, 안성. 용인은 이제 SK 하이닉스 호재 이제 그 그렇죠, 호재가 그렇죠. 가장 컸고요. 네. 또 안성은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런 큰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또 땅값이 또 급등하기 때문에 땅이 아닌 GTX도 많이 들어서는 저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고 거기에 GTX가 들어서는 곳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GTX 노선을 A, B, C 이 노선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노선에 좀 저평가된 지역을 또 노리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1억 정도의 자금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대출을 잘 활용하시면은 사실 수도권 입성이 가능한데요. 보통 대출은 얼마나 나옵니까? 땅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는 안 나오고 한 50%가 언급한 용인 안성이 사실 순수하게 매매가가 1억짜리는 잘 안 나오고요. 네. 한 2억 정도 선에서 나오는데 자기 돈 1억이 있으면 1억은 대출 받고 예전에 아, 네. 제가 한참 할 때는 7, 8% 이율인데도 전 했거든요. 저는 은행 돈을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하고 제 돈을 최소화시키고 레버리지 효과로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왜냐면 요즘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토지 대출 같은 경우도 뭐 DSR 이런 게 적용됩니까? 다행히 이제 이 토지 시장은 요즘에 막 아파트 규제 뭐 네. 대책 시리즈 막 나오잖아요. 근데 땅은 항상 비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LH 네.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진짜 거의 20년 만에 토지에 규제를 조금 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이제 내년부터 양도세 비사업용 양도세를 10% 가산한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빨리 처분하려고 하시는 이제 그 지주들이 꽤 많은 네. 나오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제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 좀 좋은 기회라고 네. 올해가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땅을 사게 된다면 네네.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집 팔아서 땅을 사는 거에 대한 사실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혜택이라고 하면은 주택수가 없어지니까 네. 이제 그런 세금, 이제 중과세나 이제 이런 게 좀
완화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워낙 아파트, 뭐 상가, 재건축, 요즘 DTI 이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네. 그런 일반적인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씩 토지 시장으로 지금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대신에 많아진 반면에 또 걱정도 되는 게 눈치증, 이제 규제, 네, 또 네. 그런 제도적으로 좀 이제 규제를 한다 보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이 이자를 월세로 이렇게 약간 돌리는 이런 걸 많이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땅은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그만큼 네.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야 네. 되는데 좀 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황금성이 좋은 땅을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황금성이 좋으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땅 모양새도 웬만하면은 네모난 게 제일 좋고요.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넓은 도로는 2차선 뭐 10m 도로는 사실 땅값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용인 안성을 예를 들면은 그런 2차선을 대로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대로변은 평당가가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까지 가기 200만 때문에 원이요? 와. 저는 사실 이제 저희 투자 원칙은 평당 웬만하면 1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좀 이제 차 한 대 들어가는데 네. 좀 도로가 좀 좁지만 그래도 개발 호재가 뒷받침되면은 네. 그래도 항공성이 좋더라고요. 100만 원 미만으로 사가지고 얼마에 팔자 이런 뭐 저는 이제 평당 100을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사서 저는 제 목표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2배 100%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평당 100 주고 산 게 전 200만 원 갈 만한 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2배가 나면은 세금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직접 농사 짓고 하면은 이제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현지인이 농사 대행으로 짓게 되는 그런 땅들은 10% 또 가산이 붙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세금은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가 2억이 됐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최소 30% 이상, 4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억이 오르면 한 6천만 원은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금 그나마 절세하는 법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5년 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본인의 그 생각이 있으시면은 농지은행에 위탁 영농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농지은행에 이제 농사 본인이 어차피 바쁘니까 못 지으니까 도시민들은 위탁하면은 이제 세금 5년간 그거를 이제 시간을 이제 맞추면은 또 양도세 혜택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신에 이제 중간에 매도하면은 그 혜택 받은 걸 다 뱉어놔야 되기 때문에 잘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억 정도로 서울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6억이면서 전세금도 제대로 충당 안 되는 거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협소주택 들어보셨나요? 네, 조그만 집이죠? 예, 아주 조그만. 일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는 이제 좀 집들이 다 작잖아요. 네네. 대신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1,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많이 짓는데 협소주택의 대지 면적은 짜투리 땅, 보통 짜투리 땅이라고 하죠. 한 20평에서 30평 사이. 대지가 20에서 30평 사이에 그 정도면은 충분히 건축하는데 30평이면 좀 거의 쾌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4명에서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있는 가구도 그런 30평을 저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신혼부부다 하면은 20평짜리를 해도 2명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한 6억 정도로 하실 분들은 이제 2-3명 정도 애 하나 있는 집. 한 명, 한 20평 정도의 서울 땅값. 물론 이제 우리 강남권은 이제 힘들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외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노원이나 뭐좀 강북 쪽, 강북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강서 쪽 그쪽에 이제 빈 땅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은평구, 은평구 쪽에 또 빈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외곽, 그러니까 서울에도 좀 외곽으로 좀 돌아보시면 평당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땅을 보시면 됩니다. 2천만 원에 20평이면 4억이네요, 그죠? 땅값만 4억, 땅값만 4억. 땅값 4억에다가 한 2억 정도를 2억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2억이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요즘 물론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만 2억 정도면 충분히 1층, 2층, 3층짜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 면적 20평이면 그 건물 면적은 한 10평 정도 되겠죠. 50% 뭐 일종 주거지 건폐율이 50%니까 10평이라고 해도 작지가 않습니다. 또 2명이 살기엔 1층에는 이제 현관, 거실, 주방을 좀 같이 쓰니까 그렇게 하고 2층에는 이제 방으로 쓰고 3층에는 이제 뭐 다락이나 테라스 같은 거.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서울 한복판에 그렇게 짓는 집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파트에 이제 워낙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이 일단 넘어가고 근데 지금
7억 가지고도 아파트가 이제 살 수 없는 지금 DTI 이제 규제 때문에도 이제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전세로 가느니 차라리 내 땅 밟고 내 마음대로 짓겠다. 대신에 하나 단점은 이게 층수가 있다 보니까 계단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는 이런 주택은 추천. 그래서 아까 이제 젊은 분들, 젊은 가족들 위주로 서울 땅을 갖고 계시면 땅값 이제 아파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오릅니다. 그렇죠. 땅값이 무조건 오르죠. 예. 땅을 20평이라도 밟고 있으면 그 가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테크거든요. 자기 맘대로 집도 지을 수 있고 땅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두만의 토끼를 잡아서 서울 한복판에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들이 그러면 원래는 뭐가 있었어요? 보통 그런 협소주택 짓는 사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땅을 찾는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20평, 30평은 사람들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냐면 필요 없는 땅이었죠. 우리 50평, 60평은 돼야 뭔가 건물을 진짜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조그만 땅도 짜투리 옛날에 버리는 땅이었는데 그런 거 서울 찾아보면 그런 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지하철도 가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역세권에서 뭐 그런 땅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땅 주인들도 그냥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팔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저는 그런 소극적으로 저는 투자하면은 저는 아닌 저는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아까 제가 언급한 거 그런 서울 외곽 쪽을 한번 인터넷 지도 뭐 지적도 보시면 딱 클릭만 해도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한번 보셔서 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번지 수가 있어요. 매물이 아니더라도 그분한테 직접 등기부 어차피 주소 다 나오거든요. 우편물을 저는 보내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좋은 땅을 잡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시면 또 대부분은 사실 답장을 안 와요. 많이 보내면 그중에 그중에 한두 개 걸리니까 10개 보내면 그래도 한두 개 정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매물을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평, 30평대 땅에 집을 짓고 주차는 안 되겠죠? 다가구 주택 보면 1층에는 이제 그 필로티로 주차하듯이 그죠? 지금 말씀인 협소주택도 1층에는 그냥 주차 공간만 놔두시고 2층에는 이제 거실 주방, 3층에 이제 방 이런 식으로 또 건축하시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다 있습니다. 땅 생긴 모양이 아무리 이상하게 집을 좀 짓을 수 있습니까? 평수가 작기 때문에 사실 이건 땅 모양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만큼 땅이 이제 좀 네모나게 생겨야지 건축을 올릴 수 있는 사실 네모난 땅 잘 안 나오거든요. 네모난 땅 직사각형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정사각형이 더 좋은 거예요? 조그만 땅은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좋죠. 좋은 거예요. 근데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너무 직사각형이 아니고 적당히 직사각형이면은 건축하는 데 문제 없고요. 삼각형이라고 해도 가능을 합니다. 건물 자체도 약간 그 삼각형에 맞춰서 건물도 삼각형으로 지으면 돼요. 다 방법은 다 있거든요. 네모나면 좋지만 사실 그런 땅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못생긴 땅 그만큼 또 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싼 비용을 아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건축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투자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그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을 팔기는 쉽지 않죠. 서울이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서울은 이제 워낙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이하게 짓지 않는 이상 자기만의 멋으로 짓기보다는 적당히 대중성 있게 짓는 걸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